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이조안입니다. 혹시 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채널 멤버십을 오픈했답니다. 가입 방법은 고정 댓글에 알기 쉽게 적어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통에서 작은 설비 가게를 운영하던 노총각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땀 냄새 그 자체였어요. 남들 다 아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남들 다 가는 대학 문턱도 못 넘어봤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조카가 하루아침에 저를 떠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요. 조카는 우리 누나가 남긴 선물이었어요. 누나는 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공부도 포기하고 저를 키워줬어요.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백반집을 차렸을 때 누나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나가 너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줄 거야. 나 이제 가게 사장이야. 그런 누나를 볼 때면 장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누나가 더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전한 소식은 누나 시집가. 누나가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매형이 가게 관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매형이 사업하는데 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준대. 어떻게 나까지 신세를 져. 20살 되면 바로 나가 살게. 네가 남이야? 내 가족이면 매형한테도 가족인 거야. 그런 말 마라. 누나는 너 장가 보낼 때까지 데리고 살 거야. 매형도 약속했어. 그렇게 해준다고. 누나는 매형과 결혼했고 조카도 낳았어요. 실제로 매형은 저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같이 사는데도 눈치 한 번 준 적 없었고요. 누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제가 다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조카를 낳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누나가 다시 백반집에 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라 백반집으로 갔죠. 누나, 백반집 팔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매형이 조금 더 있다가 팔아도 되지 않냐고 해서. 조금 더 있다가 팔라니? 누나 아직 몸도 다 못 풀었잖아. 누나의 등에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조카가 엎여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아서 매형을 찾아갔어요. 매형,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우리 누나 행복하게 해준다면서요. 다시는 시장통에서 밥 팔면서 살 일 없다면서요. 저남,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어디 사람 사는 게 마음대로만 돼? 처남도 다 커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처남이 누나 좀 도와줘. 나도 일이 바빠서 도울 수가 없네. 사람 좋은 얼굴로 말하던 매형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누나의 백반집 일을 도왔어요. 조카도 돌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그러나 대학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의 백반집 수입은 매형이 사업한답시고 얻은 빚 갚는 데 다 쓰였어요. 누나는 백반집을 24시간 운영했지만 남는 돈은 없었죠. 누나는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누나가 미안해. 대학도 못 보내주고. 누나, 지금 대학이 문제야? 나도 돈 벌 거야. 벌어서 다 누나 줄 테니까 가게 일 좀 줄여. 이러다 누나 잃으면 나랑 민수는 어떻게 살아. 알겠지? 나랑 약속해. 누나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그렇게 약속했건만 누나는 백반집 일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매형이랑 사는 일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으니까요. 누나는 조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낮에 백반집에 쓰러져 있던 누나를 시장 상인들이 발견했죠. 피눈물이 나는 심정으로 매형을 찾아갔지만
매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연히 누나의 장례 때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죠. 누나를 보낸 뒤 저는 5살 난 조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삼촌이 너 키운다. 너희 엄마가 나 키워준 것처럼 내가 키운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누나를 보낸 뒤 조카를 안고 가게로 갔는데 백반집에는 압류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더라고요. 매형이라는 자식이 누나 몰래 가게를 담보로 빚까지 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누나의 눈물과 땀이 밴 가게에서 누나의 낡은 앞치마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구를 들었죠. 20살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잡부로 시작해 틈만 나면 설비 반장님들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어깨너머로 배관 연결하는 법, 보일러 구조, 타일 붙이는 법까지. 뭐 하나 놓칠세라 하나하나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누나를 호강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결국 반장님들도 야, 와서 이것 좀 잡아 하면서 저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운 기술이 몇 년치에 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카를 키우며 현장에 나가보려 했지만 역부족이더라고요. 결국 그간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누나의 백반집에 있던 시장통에 작은 설비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던 날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안고 말했죠. 삼촌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민수만큼은 꼭 대학 보낼 거야. 너희 엄마가 삼촌 대학에 보내주는 게 소원이었거든. 그 소원 삼촌이 너를 통해서 꼭 이룰 거다. 삼촌만 믿어. 그날부터 저는 시장통을 돌면서 고장이란 고장은 다 고쳐줬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불러만 달라고 했더니 점점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움을 받고 나면 뭐라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과일이든 채소든 받아서 우리 조카 먹이면 되니까 뭐든 받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설비 가게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덕분에 조카 키우며 돈 걱정은 없었죠. 다만 부모가 없는 조카가 늘 안쓰러웠어요. 늘 조카에게 뭐가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조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도 갔어요. 저는 우리 조카 대학 갔다고 시장에 떡도 돌리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저를 걱정스럽게만 보더라고요. 너 장가는 안 가냐? 사장님도 참. 누가 보면 네 아들인 줄 알겠다. 여자가 왔다가도 도망가겠어. 제 아들이나 다름없죠. 얼마나 장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제가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너 지난번에 소개받은 여자랑도 잘 안 됐다며. 예? 그게 조카 때문에 그래? 벌써 20살도 넘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애예요. 애는 무슨. 이제 그만 나가서 살라고 해. 그 정도 키워줬으면 됐지. 네 자식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민수가 제 아들이에요. 제가 열심히 모아서 장가 잘 보내서 내보낼 거예요. 제 장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조카 장가 보낼 생각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죠. 물론 그런 저에게도 로맨스는 있었죠. 하루는 설비 가게에서 출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예쁘장한 여자가 미니스커트에 높은 구두까지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 저 부탁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제 구두굽이 부러졌어요. 그건 구두방에 가서 말씀하셔야. 사장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구두방 할아버지 무서워서요. 거기 있는 망치로 구두굽 밑을 몇 번만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괜히 구두 망가져요. 무서우시면 제가 가져다 줄게요. 그냥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몸을 베베 꼬는데 화장품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 모를 게 확 풍겨오는 겁니다. 남자 혼자 조카 녀석 하나 키우며 살다가 갑자기 향기를 맡으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장상인 아주머니가 그 아가씨를 일부러 제 가게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선보라고 하면 싫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인 척 그렇게 선자리를 주선했던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몇 달 만났어요. 저도 제가 그런 놈인지 몰랐죠.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그 여자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몇 달 만나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 의지도 내비치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 얘기도 슬슬 해야 하지 않아요? 영식 씨 나이도 있고. 그때 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 결혼 얘기를 해도 이상할 건 없었죠. 문제는 조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미숙 씨,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조카가 있어요. 알아요. 23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컸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직 어려요. 장가 갈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살아야죠. 그 사람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다 큰 애를 징그럽게 데리고 살겠다고요? 징그럽다니요? 걔는 저한테 아들이나 다름없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큰 남자애를 장가 갈 때까지 데리고 살겠다니. 걔 혹시 사람 구실 못하는 애예요? 미숙 씨, 우리 조카 그런 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징그럽게 23살이 되도록 삼촌 집에 얹혀 사느냐고요. 난 걔가 우리 집에 얹혀 살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결정해요. 나예요? 조카예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요, 내 모든 걸 받아줄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만 각자 길 갑시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차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면 내가 차인 걸로 합시다. 그러면 됐죠? 어이없어서 진짜. 시장통에서 일하는 구질구질한 놈 구제해주려고 했다가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 미숙 씨,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미숙 씨도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데이트 비용도 다 쓰고 그러기에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았지. 재수가 없어서 원?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었다가 난 가만 안 둔다. 알겠어? 그 여자는 저에게 으름장을 놓고는 높은 구두 신은 발로 또각또각 하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며칠은 귓가에서 울리더라고요. 저라고 왜 장가를 안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조카를 징그럽다는 둥, 얹혀 사는 짐짝 취급하는 여자랑은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조카가 장가를 가도 아버지처럼 제자리를 지켜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차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카가 쪽지 하나 써두고 사라졌어요. 삼촌, 저 찾지 마세요. 제 갈 길 갑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얘가 대체 왜 이러나 싶어 문자를 남겼어요. 민수야, 삼촌이랑 얘기 좀 해. 시간 될 때 전화 좀. 아니 문자라도 하나만 줘라. 응?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삼촌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예약 잡힌 일이 있어서 일은 나가야 했어요. 머릿속이 새해진 채 가게에 갔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대뜸 조카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조카는 괜찮아? 예? 조카 말이야. 얼마 전에 시장 왔다가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거든. 말 안 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곧 삼촌 생일이라고 삼촌 좋아하는 고기 산다고 왔더라고. 근데 정육점 사장이 말이 보통 세? 소고기 달라는 애한테 대뜸 임마 네가 삼촌을 위하면 소고기를 살 게 아니라 독립을 해. 너 때문에 간만에 마음 연 여자한테 차였어. 이러는 거야. 내가 놀라서 말리러 갔는데 소용이 없었어. 주변 상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정도 키워줬으면 나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삼촌이 장가를 간다. 삼촌이 평생 혼자 궁상 떨며 살았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삼촌도 자기 자식을 보고 싶을 거다. 아무리 누나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만 하겠냐 그러면서 아니 다들 왜 그래요? 왜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내가 내 조카 아들처럼 키운다는데 다들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섭섭해서 소리쳤더니 옆집 사장님도 섭섭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우리 중에 민수 어릴 때 등에 안 업어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애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조카가 집 나간 걸 모르는 사장님 입장에선 제 말이 섭섭하셨겠죠. 예, 맞아요.
민수 키우는 내내 시장 상인 어른들 도움 많이 받았어요. 다들 뭐라도 남으면 민수 갖다 먹이라고 챙겨주시고 어린 민수를 안고 업고 키워주신 분들이었죠. 그러니 부디 조카도 마음을 풀고 돌아오길 바랐어요. 하루가 지나서야 조카에게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삼촌, 나 성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삼촌은 꼭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조카는 그렇게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보려고 했는데 성인인데다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 걸 보면 가출이 아니라 독립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처음 1년은 가게에 있으면 늘 바깥만 보고 있었어요. 혹여나 조카가 몰래 나를 보고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조카가 떠난 뒤 제 인생에는 아무 낙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하는지 몰랐고 일에도 집중을 못해서 종종 다치기도 했어요. 조카 키울 땐 내가 다치면 애를 못 키운다는 생각에 내 몸이 귀했는데 조카가 없으니 내 몸도 귀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놓고 산 탓인지 설상가상으로 사기까지 당했어요. 그날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나 봐요. 시장 입구에서 부동산 하는 최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기된 얼굴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더라고요. 영식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넋놓고 살 거야? 민수 돌아오면 번듯한 건물이라도 하나 물려줘야 할 거 아냐. 여기 이 구역 재개발 확정됐어. 정신 놓고 사느라 그것도 몰랐지? 이 시행사 대표가 아주 통이 커. 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놓고 신탁 계약만 맺으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에 상가 우선 분양권까지 준대. 내 말 들려? 이건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기회라니까? 조카가 집을 나간 뒤로 시장 상인들과 일절 교류도 안 하고 지냈어요. 조카에게 헛소리한 상인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최 씨는 조카가 집을 나간 뒤 시장 입구에서 부동산을 연 사람이었는데 넋놓고 있는 저한테 먼저 다가왔어요. 얘기 들었어요. 아들처럼 키우던 조카가 집 나가서 소식이 없다면서요. 술 한잔 할래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병나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는데 자꿔서 얼굴을 들이미니 제 맘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어느새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조카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류를 내미는지 혹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민수? 그래, 민수. 민수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러지. 우리 민수가 돌아왔을 때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 그 녀석도 고생 안 하고 살지. 그래, 지금이 그 기회라니까? 그렇게 정신을 놓은 채 찍었던 도장은 제 인생을 흔드는 거대한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가게로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가 날아왔어요. 시행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놀라서 최 씨의 부동산으로 달려갔을 땐 최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부동산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하고 있었죠. 용식이 너도 당한 거야? 내가 못 살아. 우리 다 최 씨한테 당했어. 이 자식이 시행사랑 짜고 우리를 통째로 넘겨버린 거라고. 다른 상인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저는 홀로 부동산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최 씨,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민수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래? 저와 상인들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사기 신탁 계약서였어요. 우리 건물은 시행사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시행사는 우리에게 명도 소송을 걸었던 거죠. 이제 자기들이 건물 주인인데 우리가 보상금 협의도 안 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공사를 못하고 있어 손해가 크니 당장 건물에서 나가고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무려 억 단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가게에서 쫓겨나고 황당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된 거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 그림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데 순간 겁이 났어요. 당신 누구야? 시행사에서 보냈어?
나 돈 없어. 내 건물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훔쳐갔으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처음엔 겁이 났는데 이놈 역살이라도 붙잡아서 시행사 놈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왔던 시행사 직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멱살 잡아본 그놈의 얼굴은 시행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어둠 속에서 본 얼굴이었지만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 남자는 분명 10년 전에 집을 나간 제 조카였어요. 삼촌, 너 대체 어디 있다가 온 거야? 놀라서 소리는 질렀지만 제 손은 조카를 와락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너 꼴이 왜 이래? 응? 밥은 먹었어? 조카는 한마디로 거질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기는커녕 반가웠어요. 조카가 어떤 꼴로 왔든 저한테 돌아온 거잖아요. 일단 들어가자. 삼촌. 조카가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리는데 저는 그저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왔으니까 됐어. 저는 급한 대로 밥을 지어 조카를 먹였습니다. 제 앞에서 밥 먹는 조카를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민수 정말 돌아왔구나. 천천히 먹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이 쓰리더라고요. 이렇게 조카가 돌아올 줄 알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건데. 정신 놓고 찍은 사기 계약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최 씨 하나 믿고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앉게 되다니. 조카를 키우던 시절 저였다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저 꼴이 영... 그렇죠. 아니야, 삼촌이 고민이 있어서 그래. 고민이요? 너는 신경 쓸 것 없어. 너는 일단 먹고 푹 쉬어. 삼촌이 어떻게든 해볼 거야.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조카부터 확인했어요. 조카가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즉에 삼촌한테 왔어야지. 기록 얼마나 헤맨 건지 누더기 같은 옷하며 다 떨어진 신발까지. 조카가 신고 온 신발을 보는데 더 결연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수 먹고 살 기반은 되찾는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상가 사람들과 함께 사기 시행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표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서가 우리 앞을 막더라고요. 이렇게 막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오게 생겼어요? 대표 어디 있어요? 얼굴 좀 봅시다. 어떻게 평생 자기 손 하나로 열심히 살아온 시장 상인들한테 사기를 쳐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 좀 전에 말한 그 사람만. 사장인 것 같았는데 콕 집어서 저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마지못한 얼굴로 말했어요. 들어가시죠. 다른 상인들도 저라도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대표로 들어가게 됐어요. 심호흡을 하며 우리 조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건물은 못 마련했어도 거지꼴로 돌아온 조카 녀석에게 내 가게만큼은 물려주겠다는 심정으로요. 대표실 안으로 들어간 그때였습니다. 대표라는 놈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라고요. 번쩍이는 금태 안경 뒤로 눈매가 보였는데 낯이 익었어요. 혹시 저남 섭섭하네. 나도 바로 못 알아보고 이제 좀 알아보겠어? 그 입에서 처남 소리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던 누나의 깡마른 손등, 그리고 누나의 영정 앞에서 5살 민수의 손을 잡고 세상이 무너질 듯 울었던 그 처절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제 목소리는 분도로 가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영이라는 놈은 여유롭게 등을 기댄 채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세상 참 좁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주제에 없는 욕심 부리면 꼭 이런 탈이 나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설마 당신
내가 거기서 장사하는 거 알고 이랬어? 그놈이 대놓고 저를 비웃었어요. 내가 뭐 처남만 쫓아다녔을까? 거기 그 처남 누나가 장사하던 백반집이 있던 시장이잖아. 내가 벼르고 있었거든. 이놈의 시장 싹 다 밀어버려야지. 근데 처남이 거기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두고 볼 수가 있나?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우리 누나 과로로 가게 하고 자식 버린 걸로는 모자라? 네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그러니 잘근잘근 밟아야지. 절대 기어나오지 못하게. 뭐라고? 그래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매형, 저 매형한테 원망일절 없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야! 아유, 귀 따가워. 처남, 오랜만에 봤는데 예의 좀 차려. 하긴 그 거지 자식 돌아왔다며? 뭐? 처남 조카 말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처남이 그 시장 통해서 설비 가게 하는 거 안 뒤로 사람 좀 붙여놨지. 혹시 네가 시행사 대표인 거 알아채면 어쩌나 싶어서. 일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잖아. 이제 다 마무리했다 이건가? 그놈이 자리에서 일어나 껄렁껄렁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어요. 처남도 다 알고 온 거잖아. 이미 상황 종료.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짧을까? 뭐? 아휴,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 아니야? 그 거지 조카놈도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순간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기 아들을 거지 조카놈이라고 취급하는 건 열받았지만 차마 신기를 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내 가게 돌려줄 거야? 말이 짧다니까. 대답부터 해. 사기친 건 당신이야. 거지 조카 먹여 살리려면 가게 하나는 필요하긴 하겠더라. 그놈은 계속해서 시건방을 떨었어요. 마치 제 목숨줄이 자기 손바닥 위에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조카만 먹여 살려준다면 이까지 무릎 하나 못 꿇을 것도 없었죠.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가던 그때였습니다. 뭐야 처남, 진짜 무릎 꿇으려고? 다리를 반쯤 접었을 때 그놈이 저를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아, 왜 이래? 사기꾼이 어디 사기친 돈 돌려주는 거 봤어? 그냥 해본 소리야. 그리고 사기당한 사람이 1,000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1,000원권만 돌려주겠어? 안 그래?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어요. 이 자식이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면 네 아들 키워준 나한테 이럴 순 없지. 네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돼서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답해. 대체 왜 그랬어? 우리 누나 가게 담보 잡아 대출 받은 것도 모자랐어? 그래서 도망쳤으면 우리 인생에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어디서 얼굴을 들이밀고 사기를 쳐? 이게 아주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내가 처남 해주니까 네가 정말 아직 내 처남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 가게 내놔. 당장 소송 취하하라고. 내가 미쳤냐? 어떻게 먹은 가게들인데. 너무 서러워할 거 없어? 처남만 사기당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면 마누라 갔는데 빈소도 안 지켰겠어? 자식까지 버린 놈이 사람이길 바래. 우리 처남 아직도 순진하네. 그러니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도장을 쾅 찍었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상인들도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나 보다 했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저도 한때는 매형이었던 그놈도 얼어붙고 말았죠. 먼저 입을 뗀 건 제가 아니라 매형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니,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요? 순간 그놈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주야,
너 어떻게 왔어? 이 차림은 또 뭐고? 분명 제 조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본 그 노숙자 차림이 아니더라고요. 조카는 때자국 가득하던 낡은 옷 대신 꽤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거기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래로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죠. 삼촌,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된 거야? 어제는 그런 꼴로 찾아가서 죄송했어요. 삼촌 찾아가려고 집 근처에 갔는데 누군가 삼촌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 이 아저씨가 붙인 사람이었어요. 조카는 자기 아버지를 이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매형놈이 발끈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뭐? 아저씨?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까 말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정확히는 오히려 해를 가하셨죠. 저를 키워준 제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한테요. 임마, 이건 비즈니스야. 하긴 거지 주제에 뭘 알겠어. 그런 옷은 어디서 훔쳐다 입었냐? 딱 봐도 수천만 원짜리구만. 이 옷 가격을 압니까? 당연히 알지. 나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산 걸. 이게 아닌데. 야, 말 돌리지 말고 그거 어디서 훔쳐 입었냐고. 내가 덱한테 이 정장 구매 영수증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왜요? 너 분명 어젯밤에 거짓골로 삼촌 집에 갔잖아. 네, 아저씨가 우리 삼촌을 감시하고 있길래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다 알게 됐죠. 당신이 우리 삼촌한테 사기친 사기 시행사 대표라는 거. 뭐야? 조카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어제 나 찾아왔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삼촌. 어제는 삼촌 보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긴 말을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삼촌, 저 거지 아니에요. 뭐? 삼촌이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신 덕분에 저 잘 컸어요. 조카가 저에게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네가 대표야? 네, 삼촌. 그때 매형놈이 달려와서 조카의 명함을 확인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네가 이 회사 대표라고? 왜 말이 안 되죠? 그 지질이도 궁상 맞은 여자한테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친 사고 수습하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이라는 거 아니야.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저 내 말만 믿고 돈을 내놓질 않나. 내가 번번이 말 바꿔서 약속 어겨도 결국 잘 될 거라고 나를 막 축혀 세워주질 않나. 내가 살면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멍청하다고 했습니까? 멍청하지. 남편 말이라면 그냥 다 진짜인 줄 알고. 네, 여보, 제가 돈 마련해 볼게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바깥일 열심히 해요. 나중에 우리 다 호강시켜주면 되죠. 이랬다니까? 그건 멍청한 게 아니라 착한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다가는 사기 당하기 좋지. 그 누나의 그 동생, 응? 네 삼촌 좀 봐라. 주먹을 쥔 조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냅다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이 미안해. 저런 인간 상대할 필요 없어. 우리 일단 가자. 저는 조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조카는 자기 친아버지를 가만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간 죄 없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았죠.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철저히 치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조카가 제 손을 잡고 자기를 버린 아버지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상인들도 놀란 얼굴로 손뼉을 치더라고요. 야, 너 민수 맞지? 아까 들어올 때도 보고 믿기질 않더라.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죠? 임마,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네 삼촌 너 사라진 뒤로 정신 놓고 살았어. 조카가 안쓰러운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장가 가서 잘 사시길 바랐는데. 아줌마, 애한테 괜한 소리 마세요. 그냥 제가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자식처럼 먹이고 입혀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걱정만 되고 그래서. 삼촌이 좋은 대학까지 보내줬잖아요. 학교 마지막 학기까지 마치고 나가는데도 그렇게 걱정되셨어요? 걱정되지. 장가도 안 가셨던데. 장가는 무슨, 내가 너 키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삼촌 뭐든 뚝딱뚝딱 잘 고치잖아요. 이제 그 기술로 하나 쓸모없게 됐지 뭐. 사기당해서 가게도 잃고 빚만 생겼으니. 말하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삼촌, 저 다 알고 왔어요. 맞다. 다 안다고 했지. 삼촌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 아버지, 아니 저분 회사 소속이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미행이라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체 우리랑 무슨 원수를 졌다고. 하긴 원수는 원수지. 네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언제든 찾아내서 멱살을 잡고 싶었어. 오늘 잡으셨네요. 그렇긴 한데 내가 저 자식한테 사기를 당해서 잡을 줄은 몰랐지. 미안하다.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 아버지는 삼촌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등이 없고 설비 일하면서 키워주셨잖아요. 삼촌은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도 제 밥에는 늘 소시지 구워서 올려주셨어요. 그건 너희 엄마도 그랬거든. 자기는 손님들이 남긴 고기로 대충 찌개 끓여서 새끼를 때우는 사람이 내 밥상에는 꼭 따끈따끈하게 구운 생선을 올려줬어. 내가 부모 없이 누나 손에 컸잖아.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 부모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어? 삼촌도 누나를 잃었잖아요. 그랬지. 그래도 나는 성인이었으니까. 삼촌이랑 엄마는 마음도 똑같나 봐요. 엄마도 부모님을 잃었지만 더 어른이라서 삼촌을 키운 거네요. 아니야. 너희 엄마가 훨씬 더 착했어. 나랑은 비교도 안 됐어. 그에 비하면 저는 좀 못됐네요. 삼촌 앞에 제 정체도 바로 안 밝히고. 미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며. 처음엔 그랬는데 솔직히 삼촌의 진심도 궁금했어요. 제가 거짓골로 돌아오면 삼촌 속이 상할 거 알면서도 저를 그냥 받아주는 삼촌이 보고 싶었나 봐요. 자식이 거짓골 됐다고 버려? 그거 봐요. 삼촌이 제 아버지 맞다니까요. 저는 조카를 다시 한번 안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어제랑은 정말 딴 사람 같네. 그나저나 아까 네가 보여준 명함, 네 아버지도 보고 놀라던데 좋은 회사야? 조카가 웃더라고요. 네, 나름 괜찮은 회사예요. 제가 대표고요. 알고 보니 조카의 회사는 그냥 나름 괜찮은 회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투자회사 대표가 됐는데 저를 찾으러 왔다가 제가 사기당한 걸 알게 된 거죠. 사기를 친 사람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도요. 너도 많이 놀랐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사기당한 분은 삼촌이면서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치면 그 사람의 아들인 제가 죄송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넌 내 아들이야. 그 사람 아들이 아니니 죄송해할 게 없지. 나는 그저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민망해. 아버지라는 작자가 미쳐서는 자기 아들 키워준 처남 가게를 훔치질 않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조카가 굴지 회사 대표가 됐다고 해서 내 가게가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조카가 자기 밥벌이를 하다못해 성공한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성공한 조카 앞에서 쫄딱 망한 삼촌이라니.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삼촌이 다 해결할게. 지금도 아무 피해 없어요. 피해를 본 건 삼촌이에요.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삼촌, 혼자 힘으로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너를 이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다. 내가 알아서 해. 삼촌, 저 이미 다 준비해 왔어요. 응?
저는 조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태블릿 PC인데 여기 제가 조사한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자료? 그간 그 아저씨가 사기친 증거예요. 여기에 이중장부, 비자금 세탁 내역까지 다 들어있죠. 우리 시장 상인들의 손에 입은 증거도 있어? 그럼요. 다 있죠. 조카가 증거를 찾아왔다고 하면 고맙고 반가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건 그냥 너만 갖고 있어. 네? 괜히 이런 거 버버려서 내밀었다가 너까지 휘말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나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정말 못 살 거야. 삼촌, 나는 못 받아.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겠어? 그러나 조카는 제 손에 태블릿 PC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삼촌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차마 시장상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너한테 헛소리한 사람들이잖아. 너 때문에 내가 장가를 못 간다고 했다며. 그래서 네가 집을 나갔고. 그래서 삼촌 속을 썩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 됐잖아요. 사실 그분들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 거고요. 저 다 기억하거든요. 사귄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늘 업고 안고 재워주고 먹이고 하셨던 거. 저한테는 다들 은인이세요. 10년 전에 무턱대고 집 나간 건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상인분들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극단적으로 군 거예요. 제가 어렸던 거죠. 그래도 삼촌, 꼭 증거로 쓰세요. 분명 이기실 수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 우리 엄마를 과로로 떠나게 한 것도 모자라 삼촌한테까지 해끼치는 거 볼 수 없어요. 정말 써도 되는 자료야? 당연하죠. 사실 그 사람 제 친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투자를 해주려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회사 전문가 수십 명을 그 사람 회사로 파견했었고 그때 장부를 다 확인했어요. 잠깐, 그러니까 너는 이미 그 인간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삼촌을 만나러 오기 전부터요. 그런데 삼촌을 미행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온 널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애가 나가서 고생만 하다 돌아왔구나 싶어서. 그래도 제가 성공해서 와서 좋으시죠?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저는 고심 끝에 시장 상인들에게 조카가 준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수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상인분들이 키워준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돕고 싶었대요. 세상에, 이제 우리 이기는 거 맞지? 조카 말로는 그럴 거라고 하네요. 드디어 재판날. 저를 포함해 상인들은 모두 긴장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장 사람들이 법정에 올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반면 매형놈은 다리까지 꼬고 앉아서 우리를 비웃더라고요. 재판장님, 여기는 시장 상인들이 자기 손으로 찍은 계약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기입니까? 본인들이 직접 인감 들고 와서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 사기라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 점거를 하고 있어서 사업 진행도 못했습니다.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쪽에는 조카가 든든하게 앉아 있었어요. 조카가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자 변호사가 바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가 김항에 의한 허위 계약임을 증명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또한 원고가 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투자그룹에 제출한 내부 회계 자료와 실제 비자금 장부 대조본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상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증거였지만 매형이었던 작자는 이 증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 조카를 향해 묻더라고요. 잠깐, 이 자료를 어떻게... 설마 네가 가져다 준 거냐? 감히 친아버지 뒤통수를 쳐도 요번수지. 모르셨나 본데 대기 투자받고 싶어 했던 그 회사도 우리 산하에 있는 회사였거든요. 뭐?
산하회사? 우리 측은 매형의 사기 계약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영업 손실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반소였습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형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순간 조카가 걱정돼서 보니 조카는 싸늘한 얼굴로 쓰러진 제 친아버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상인들이 다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식이 네 덕에 우리가 살라나 보다. 조카 키우느라 장가 안 간다고 네 자식은 언제 낳느냐고 잔소리한 게 미안하네. 나도 미안해. 내가 어린애한테 괜한 소리를 해서 가출까지 하게 만들고. 늘 미안했는데 영식이 네가 우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말도 못 걸었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부족했어요. 다 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면서도 엄마 잃고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은 조카가 안쓰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같이 위기도 극복했으니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조카 같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마치니 조카가 변호사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식당 예약해뒀는데 다들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까지? 그럼요. 다만 저는 삼촌이랑 따로 좀 먹겠습니다. 아직 해야 할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 우리는 밥 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변호사가 상인들을 데리고 조카가 예약한 식당으로 갔고 저는 조카 차에 탔어요. 도착해보니 난생 처음 가보는 고급 음식점이더라고요. 여기는 무지하게 비싸지 않아? 삼촌, 제가 어떤 회사 대표라고요? 굴지 투자회사 대표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드세요. 같이 밥을 먹는데 참 꿈만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나 봐요. 삼촌, 우세요? 내가 늙었나 보다. 네가 이렇게 잘 커서 좋은 데서 밥도 사주고 나 사기당한 것도 다 수습해주고 이런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 상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제가 돌아왔을 때 번듯한 집이라도 한 채 해주시려고 도장 찍으셨다고요? 그러면 뭐해. 정신 못 차리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도장을 찍었으니 내가 정말 정신을 놓고 살았나 봐.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집만 나가지 않았어도 삼촌이랑 연락만 하고 지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안 사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바빴겠어. 나는 그저 네가 대견하고 기특해. 죄송해요. 제가 10년간 속썩인 거 이제 다 갚으면서 살게요. 갚을 게 뭐 있어. 이렇게 너만 잘 컸으면 됐지. 장가 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삼촌도 이제 좋은 분이 있으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삼촌 장가 가신다고 하면 제가 뭐든 다 해드릴 거예요. 이제와 남사스럽게 무슨. 그리고요 삼촌. 응? 조카가 갑자기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 양육비 청구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부한테? 네. 삼촌이 저 키우시는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줬던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랑도 상의했는데 청구 소송 진행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조카가 똑똑하긴 하구나. 나는 그 사람 다시 보고도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 삼촌은 워낙 순수하시잖아요. 그래, 하자. 그놈한테 아주 우리가 못 받은 것까지 싹 다 뜯어내자. 네, 삼촌.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형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손해배상은 물론 양육비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 상인들은 시장에 떠나가라 환호했고 저는 갑자기 꽉 막혔던 가슴이 확 트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보는데 홀로 24시간 백반집하면서 조카를 키우던 우리 누나의 시간이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남자 혼자서도 하기 힘든 일을 그 어리고 연약했던 누나가 혼자 견뎠으니 쓰러질 만도 했죠.
저는 조카의 손을 꼭 잡고 누나를 보러 갔습니다. 맑은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의 빛바랜 사진을 보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조카의 손을 부서져라 쥔 채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들을 참 잘 낳았어. 비록 남편 복은 없었어도 아들 복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살아서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특했을까. 내가 다 누려서 미안해. 처음에는 누나 대신 우리 민수 잘 키워야지 했는데 누나가 나한테 아들을 선물해주고 간 것 같아. 고마워. 나중에 만나는 그날까지 편히 잘 쉬고 있어. 내가 민수 장가도 보내고 애 낳는 것까지 다 보고 갈게. 제 말이 끝나자 조카도 자기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집 나가는 바람에 삼촌 속을 꽤 썩였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도와주셔서 다 잘 된 것 같아요. 제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한테 효도도 하고 엄마가 거기서 뿌듯하게 보실 수 있게 앞으로도 정직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벤츠를 타고 돌아오는데 조카가 밥을 먹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는 체를 해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영식 씨 맞죠? 앙칼진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10년 전 그 여자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물었습니다. 누구시더라? 나를 기억 못한다고요? 아, 이제 알겠네요. 오랜만입니다. 그 여자의 시선은 온통 우리가 막 타려고 하던 고급 세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시장에서 착실하게 일하시더니 이제 세단 타고 다니시다 봐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덕분에 제가 호강하는 거죠. 우리 조카가 굴지의 투자회사 대표가 됐거든요. 조카라면 네, 이 녀석입니다. 조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고 그 여자는 손뼉까지 치면서 다가왔어요. 어머나, 조카를 아들처럼 키우시더니 정말 아버지 대접 받으시나 봐요. 예, 그러면 저희는 바빠서 이만. 네? 그냥 가신다고요? 아이고, 다리야. 제가 힐을 신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픈데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요. 죄송한데 저희가 그쪽을 지나지 않아서요. 저 어디라고 아직 말 안 했는데요? 그게 어디든 거기는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네? 민수야, 가자. 네, 삼촌. 조카는 당황하면서도 눈치껏 냉큼 차 문을 열어줬어요. 차가 출발하자 그 여자가 발을 구르면서 분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웃고 있자 조카가 물었어요. 삼촌, 저분은 누구세요? 누군데 삼촌이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건지. 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쳐간 사람. 저는 매형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저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는 저더러 설비 가기는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는 좀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 안에 기름때 묻은 연장이 다 조카를 키운 제 훈장이잖아요. 결국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은 저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흔들고 누군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보라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아들과 같은 조카가 있고 저는 매일 아침을 30년을 함께한 연장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